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정책과 예산을 분석하는 정혜요원 예산 전문가 우지영 박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특별 예산감 시연 두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후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 강과 들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회 정수근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재치 있는 입담과 사회를 향한 예리한 시선을 장착한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멘트 본인이 써주는 건 아니죠? 제가 기뜸은 했습니다. 천용길 제공 이거 아니죠? 네. 자, 어쨌거나 이 두 분 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해지고요. 자, 오늘의 예산부터 확인해 볼까요? 보시죠. 자, 영이 몇 개입니까 이게? 자, 오늘의 예산 정의단이 몇 개 같아요? 1조 원입니다. 1조 원. 네. 저도 세지 못했어요. 네. 자, 과연 어디에 쓰이는 돈일까 이 1조 원?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지난 13년간의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구미 해평 치수장에서 대구 식수를 공급받기로 한 맑은 물 상생 협정. 대구시가 지난 17일 협정 해지를 통보하면서 결국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구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 꿈이 간다 그랬던 게 지금 작년, 재작년인데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이게 일관성이 없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구 노력을 대구에서는 전혀 안 했어요. 부산은 96년도에 강변여가수 시도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요. 대구시는 맑은 취수원을 얻기 위해서 뭘 했죠? 안동댐의 상황이라는 것은 2017년 환경부 조사에 의해서도 전국 84개 호소 중에 안동댐의 3개 지점에서 폐적물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나쁜, 매우 나쁨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녹조도 매년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상황을 놔두고 물은 1급수다, 안전하다. 그러면은 이 물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퇴적물 그리고 위에 있는 녹조 여기에 갇혀 있는 이 물인데 그것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두 말 하면 이건 뭐 잔소리죠. 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씻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전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자, 이 물인데 우리 지역의 식수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예산 1조 원 이와 관련이 있겠죠? 네. 오늘의 예산 1조 원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하이웨이의 예상 사업비인데요.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 대곡, 정수장까지 총 110km 정도의 도수관로를 연결해서 안동댐의 물을 가져오겠다는 건데요. 1일 취수량 63.5만 톤으로 대구시 수돗물의 67%를 차지했던 낙동강 표류수 전량을 안동댐 직하류에서 취수한 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예산 1조 원은 안동댐 취수구 설치 및 안동댐 직하류에서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비용 9,700억 원과 토지 보상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구 입장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는 뭐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난제였는데 낙동강 수질 문제가 꾸준히 이제 이슈화되는 것이 그래도 기본적인 원인은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시민들 입장에서 치수원 이전 문제가 공식화된 것은 1991년에 이 구미에 있는 두산전자의 페놀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서 이 페놀이 검출이 됐고요. 예. 이게 부산에서도 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근데 떠올려 보면 이 원인은 낙동강을 따라서 형성된 이 공업단지, 유해학 물질들을 배출하는 이 공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대처에 소홀했던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구에서는 수질과 관련된 이슈가 늘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대강 사업과
시작과 함께 또 녹조가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유해 물질들이 수돗물에서 검출된다는 우려가 더해지게 된 겁니다. 자, 낙동강의 물이 결국에는 우리 가정의 수돗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아이들도 함께 먹는 수돗물에서 이런 어떤 유독 물질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걱정이죠. 낙동강 속의 수돗물 문제, 이 수질 문제, 빅벙커가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낙동강 속의 수돗물에선 총트리 할로메탄이 회천 수계 저수지를 거친 수돗물에선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 초과 현상,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낙동강 녹조 등 3중 재난 사태다. 고령은요, 우리가 아는 고도 정수 처리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수도 원수가 이 바로 땅 속을 통해서 이렇게 지수원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공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마이크로시틴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척도로서 환경부가 앞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고령군의 수돗물 이제 한 주민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멸균된 병을 가지고 이제 채수를 진행을 했고요. 1.9ppb라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이제 화학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요. 독성 물질이죠.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물질인데요. 결국 이게 WHO 세계 보건기구 기준으로 1ppb, 미국의 환경부 기준으로 1.6ppb가 기준인데요. 이게 여기에 기준을 대비해 보면 지금 2배가 넘는 수치, 거의 2배 넘는 수치가 지금 검출이 됐고요. 장기 복용 시에는 간암, 간 부전, 뭐 아니면 간 염증 발생도 있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뭐 신장 독성, 생식 독성, 또 신경계 독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데요. 녹조는 모든 강에 다 발생을 했고 그 물을 쓰고 정수하는 공정이 어떠냐에 따라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의 질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저희도 대구시나 고령 수돗물에서 조류 녹조가 검출되었다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꼼꼼한 관리를 위해 신경 쓰고 있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낙동강 본류를 취수하는 대구라든가 경북 정수장의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류 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군의 경우도 정수장을 위탁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최근 3년간 매월 분석한 결과라든가 최근에 검출 주장이 제기된 이후 대가야읍 수도꼭지에서 2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조류 독소 검출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고령 군민이라든가 대구 경북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취수부터 침전, 여과, 정수 등 정수 전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야적 퇴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녹조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수돗물 안전과 조류 독소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의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많이 다뤄서 이제 듣긴 들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청 기자님, 마이크로시스틴이 어떤 겁니까? 네. 대표적인 녹조에서 나온 독소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남조류가 싼 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이 청산가리 다들 아실 겁니다. 먹으면 죽어요. 네, 이 청산가리의 6,600배의 독성을 지녔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해에도 대구 MBC와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이 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팀과 이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의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6개 샘플이 이 미국 기준으로는 1.7배에서 5.83배까지나 초과했다는 이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대구시의 낙동강 물을 정수하는 3개 정수장이 매곡 정수장은 리터당 0.281, 문산 정수장은 0.268, 고산 정수장은 0.26 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수질연구소의 분석에는 정수와 원수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팀은 미국 환경보호국의 공인 조사 방법이 200여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모두 합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조사를 한 거고, 대구시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텐덤 질량 분석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LR 등 주요한 4가지 종류의 독성 종류만을 찾는 검사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기준 마련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봤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이크로시스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고령의 그 수돗물에서, 즉 이게 우리 가정에까지 들어오는 수돗물이잖아요. 원수가 아니라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1월 16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그 고령의 이제 수돗물 원수가 중화저수지라는 데서 물을 받아서 수돗물을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정수를 해서 가정집에 가서 물을 떠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돗물 기준치가 1ppb입니다. 네. 근데 1.9가 나왔어요.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나온 거죠. 제가 좀 이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산에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거기 대구 쪽만 문제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령은 대구보다 낙동강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 동일하게 이러한 우려를 안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고령군 이 대가야읍 저수지와 또 치수구 이 가정집 수돗물을 지난 9월에 효소 면역 측정 방법으로 수돗물 녹조 분석을 했습니다. 이 9월에 조사한 모든 지점에서 이 마이크로시스템을 검출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환경부가 분석하는 방법 그대로를 또 한 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환경부는 이야기했었는데, 환경부가 사용한 방법 그대로 조사를 해도 그래도 나왔다는 거죠. 자, 또 마이크로시스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지난해 그 대구의 수도꼭지에서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서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리고 아주 떠들썩했었는데, 올해는 또 처음 듣는 게 총트리할로메탄. 예, 요게 또 대구시 수돗물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총트리할로메탄이 뭡니까, 청 기자님?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성분을 정화해서 수돗물로 공급하는데, 정화 과정에서 수질이 나쁘면 염소를 많이 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총트리할로메탄이 부산물로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낙동강 원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정수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 총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 총트리할로메탄은 이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또 알려졌는데요. 이 스페인에서 연구진이 유럽에서 발병한 방광암의 5%가 이 총트리할로메탄 탓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2020년에 학술지에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일단 정수를 해야 될 테고, 그죠? 네. 이게 이런 거구나. 세탁기에 이제 깨끗하게 한다고 세제 막 들이부으면 빨래 끝났는데도 좀 찌꺼기 남아 있잖아요. 네. 빨래는 깨끗할지 몰라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깨끗하게 하려다가 다시 이런 어떤 독소 물질이 나오는 거니까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수하면 깨끗할 줄 알았는데 정수 과정에서 또 새로운 것이 튀어나온 거니까, 이 총트리할로메탄이 올해 대구 수돗물에서 또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발암 물질이잖아요, 총트리할로메탄이.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고, 이게 이제 대학 연구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종대 맹승규 교수 연구팀에서 조사를 발굴을 2차례 했는데, 2차례 다 총트리할로메탄이 그 기준치를 초과해서 그 측정이 됐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내곡 정수장 수돗물 공급받은 4곳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이 0.015에서 0.129 ppm까지 측정이 됐고요. 기준이 0.1입니다. 그래서 초과됐죠. 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이 광역지수장을 낙동강에서 쓰는데, 거기에서 8개 샘플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8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와 고령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대구시는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또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정지 수도꼭지를 검사한 총트리 할로메탄 관말 수치가 매곡 정수장의 경우 0.085 ppm, 문산 정수장은 0.082 ppm으로 기준치 0.1 ppm 이하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령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실시하는 수질 조사에서 총트리 할로메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마이크로시스틴과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마이크로시스틴은 감시 항목이기 때문에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저희에게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대구시와 고령군은 총트리 할로메탄이나 마이크로시스틴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 문제가 없다. 환경단체와 연구진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우리 초등학교 과학 시간 떠올려 보시면 실험할 때 변수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맞는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해 놓고 나서 한 가지 요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수질 검사가 채수 당시의 수온과 유기물 양이라는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이 맹순구 교수팀은 9월 9일에 채수를 했고 이 대구시는 9월 13일에 그리고 고령군은 9월 5일에 채수를 한 거죠. 시점이 다 다른 거죠. 기온도 다를 거고요. 기온과 습도 모든 게 달랐을 텐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시와 고령군은 정수작물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맹순규 교수팀은 우리 시민들이 수도꼭지를 트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할 때는 총트리 할로메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 안 됐을 수 있으나 이게 관을 지나가면서 그간에 쌓여있던 것들이 또 묻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잔류하고 있는 염소들을 훑고 지나가면서 총트리 할로메탄이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구시와 고령군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정수장별 정수 수질 검사를 비교해봤는데요. 녹조가 가장 심각하다는 8월을 기준으로 총트리 할로메탄 수치를 비교해봤을 때 낙동강을 수계로 하는 매곡 정수장이 0.066 ppm, 문산 정수장이 0.071 ppm으로 공산 정수장 0.014 ppm, 고산 정수장 0.025 ppm, 가창 정수장 0.032 ppm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시스템과 같은 녹조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수 과정에서 염소가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령군의 경우에도 낙동강 본류에 물을 쓰는 광역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수돗물의 총트리 할로메탄이 0.069 ppm인 것에 비해 낙동강 지류인 회천 물을 취소하는 지방 정수장은 0.05 ppm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고령군 역시 낙동강 본류에 물을 쓰는 수돗물의 총트리 할로메탄의 농도가 다른 취수원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채수 시기나 날씨나 정수 방식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여러 곳에서 해서 취합해서 하고 더 자주 하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함으로써 검사의 어떤 기준도 엄격할 필요가 있고 좀 그런 쪽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 먼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원래 여름이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녹조가 낙동강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 그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령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대구시나 고령 자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기준치 이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과 간이 조사한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민관 합동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같이 조사를 해서 같은 결론을 도출하면 서로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민이 했는 게 다르고 관이 했는 게 다르고 서로 주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낙동강 수질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낙동강 수질 문제도 신경은 쓰겠지만 그러나 당장에 취수원 이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랬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바로 맑은 물 하이웨이예요. 아무튼 최근에 취수원 이전지 이제 그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원래 취수원 이전지는 구미 해평 취수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낙동강 물 오염의
주범을 구미공단으로 지목을 하고 이 구미공단보다 위쪽에 있는 해평치수장으로 이 수원지를 옮기겠다. 대구시가 치수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구미시 쪽에서는 그동안 수량 부족 때문에 그러면 구미시민 먹을 물이 부족해진다.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이 제안을 한 지 13년 만에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 환경부까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평치수장에서 일평균 30만 톤의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대신 대구시가 구미시에 여러 다른 지원들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난해였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고 김장호 구미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실상 두 단체장 간에 갈등이 있으면서 이 파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 관로 건설 사업이잖아요. 기재부 예타도 통과를 한 바가 있었죠. 2022년도에 이 예타 통과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국비도 가져올 수 있고 관로 건설도 예타가 그러니까 통과가 됐는데 파기되기는 참 힘들 텐데 예,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맑은 물 하이웨이는 어느 정도 지점에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전지를 구미에서 안동댐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안동시하고 맑은 물 공급과 상생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 용역을 의뢰를 했고 그게 이제 원래 중간 용역 발표를 안동시하고 이제 의회 시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11월 28일 날 그 중간 용역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설명까지 받았습니다. 조금 환경부가 조금 유보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전해 들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 영역 중간 검토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은 했지만 뭔가 답보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중간 용역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대구시에 정공개 청구를 저희가 했지만 비공개라는 이유로 대구시를 통해서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홍준표 시장 대구 MBC 취재 거부 이후 계속 7개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좀 이런 우리의 취재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해 나가야 될 부분도 물론 있는 것이고 그럴 텐데 우리 시민이 직접 마실 물과 관련된 더 중요한 일인 것인데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없다는 거는 참 답답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이제 환경부가 원래 낙동강물 다변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도 내놓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구시가 이제 빠져나가는 어떤 상황인 거죠. 그렇죠. 하나로 딱 정해서. 낙동강을 같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난동댐 쪽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이전에 구미시와 대구시가 협의했던 데에는 환경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낙동강 물관리 방안에서 구미의 해평치수장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대구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물을 울산에다가 보내주는 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바뀌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대구시가 진행했던 중간 용역 결과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거고 이제 내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단계인 거죠. 일단 안동 쪽하고는 얘기가 좀 이렇게 양해각서 MOU 정도. 광역이 울산시, 대구시 껴있으니까 이게 국비 사업화 됐고 또 이런 게 예타를 또 통과하기도 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맑은 물 하이웨이 방향을 좀 틀어서 하이웨이를 건설하기로 한 거죠. 자, 대구시가 그래도 그간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10여 년간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자, 이와 관련한 대구시 의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이제 가장 염려는 이제 우리가 구미로 추진하다가 거기는 구미까지는 직선거리로 30km지만 40km 정도에서 이제 지금 기존 안동댐에서는 100km 관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100km를 할 때에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제 정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게 가장 문제죠. 그 의원님 근데 구미시하고는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대구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뭐 물 건너간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용역을 환경부에 이제 어제 그저께 올렸고 그걸 이제 환경부에서 안동을 취소원으로 확보하는 대구시의 입장을 들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구의 물 문제가 뭐 구미 시도 가능하다고 뭐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그건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몫입니다. 뭐 논의 강조를 하지만은 그 안동뿐만 아니라 부산도 지금 우리가 안동이 지정돼 버리면 부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더 많은 경남 도민 시민들이 그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에서 그거를 올리게 되면은 구미 간다 그랬던 게 지금 작년 재작년인데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이게 일관성이 없지? 구미에서 무슨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되는 문제로 보이는데 그런 해결 과정이 없이 해가지고 좀 호소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원이나 김해는 이미 강변여고를 하고 있고요. 부산은 또 강변여고로 해결하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댐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진주 난강댐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도수관로 값만 해도 구미 가는데 3,500억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안동은 아마 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비 갖다가 한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들을 뭐 대구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돈 아닙니까 그거는. 국민 세금이고 그거를 얻어오려면 다른 걸 양보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구 노력을 대구에서는 전혀 안 했어요. 부산은 96년도에 강변여가수 시도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요. 5,000톤짜리를 했었어요. 다음에 해수담수화를 시도했어요. 돈을 2천억이나 들여가지고 했어요. 실패해서 안 해요, 지금. 그 다음으로는 부산에서는 ASR이라 그래가지고 대수층, Aquifer Storage and Recovery라 그래가지고 대수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회수하는 그런 방법도 시도를 했었어요. 실패해가지고 그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자구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대구시는 맑은 취소원을 얻기 위해서 뭘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 요지는 이제 그거죠. 바로 앞에 이 낙동강을 두고도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취소원 이전만을 대책으로 여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얘기가 돌아가서 취소원 이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도수관로 어마어마한 거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설치해야 되고 예산 정말 엄청 들잖아요. 국비 진행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결국엔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국비 사업을 하더라도 대구시 돈도 그럼요,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맑은 물 하유회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물 고속도로를 연상되는 건 있어요. 구축한다는 예. 건데 구미시 해평 취수장에서 대구로 이어진 도수관로는 45.2km고 건설 예산이 약 4,500억 원으로 좀 추정이 됐었거든요. 기존에 해평 근데 났을 때. 구미시보다 안동 더 멀잖아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이 도수관로 길이가 길어지니까.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 매구, 정수장까지 최단 거리로 따지면 약 110km 직선로가 있는데요. 이를 선택을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그 줄인 예산이 약 9,700억 원이라는 거거든요. 기존 구미에 비해서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난 셈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측의 준비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우리 지역에 그럼 안동시나 안동 시민들은 대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취소원 이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이 2022년 11월에 대구시장과 안동시장이 만나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구시에서도 안동댐물을 받는 방안을 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안동시의 경우에도 예산 10억 원을
책정해서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 의회 차원에서 2번이나 부결이 됐습니다. 제가 안동시 의원들 몇 분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크게 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안동시와 대구시가 한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데 여기에 돈을 쓴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 2번째는 그 100km가 넘는 도수관로의 물을 보내주게 되면 이 낙동강 유량 문제, 낙동강에 흐르는 유량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 생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걸 연구 용역 결과를 맡기면 아마 긍정적이다라고 나오지 않겠냐.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생태 환경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한 이 시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정승훈 사무처장님 뭐 들으신 얘기 좀 없으세요? 예, 저는 중앙용역 결과 발표할 때 사실 저희가 장관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안동시장 말씀이 마치 봉이 김선달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동물인데 그동안은 댐에서 그냥 흘려보냈는데 너무 아깝다. 이 물을 우리가 팔아야 된다. 그게 지금 딱 그 안동시의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그 댐 물을 어떻게 하면 하루에 팔아먹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안동시는요, 이건 정말 비밀인데 안동댐 물을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기란천이라고 네. 더 깨끗한 수원이 있어요. 거기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안동 시민도 먹지 않는 안동댐 물, 안동 시민 다 알거든요. 그 물이 불안하다는 것을. 그 중금속 때문에 오랫동안 1970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재련 예, 안동 시민도 먹지 않는 이 안동댐 물을 대구시가 가져오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참, 이게 그 비밀이었어요? 예, 비밀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수질 1급수로 깨끗한 물이긴 하다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충격적인 얘기와 함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물은 정말 깨끗한 매우 좋은 물이지만 땅속에 있는 중금속은 매우 나쁜 상태.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치아는 정말 건강한데 잇몸이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